택시는 끝났습니다. 저는 박성준입니다. 올해 60입니다. 25년간 서울에서 법인 택시를 몰았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핸들을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7년 봄이었습니다. 35살에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건설회사 격리 담당이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5살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택시를 몬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남이 소개해준 법인 택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중견 회사였습니다. 차량 85대를 보유한 곳이었습니다. 첫 손님을 태웠을 때가 기억납니다.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골목을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선배들에게 배우고 길을 외우고 손님을 모시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월 평균 350만 원 정도를 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산업금 120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230만 원쯤 되었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부부 합쳐 월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부천에 24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 살다가 대출받아서 1억 8천에 샀습니다. 아내가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택시 일이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만 했습니다. 2010년대는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갔고 저는 서울 지리를 성금 보듯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내비게이션보다 빠르다고 칭찬했습니다. 25년 경력이 만든 노하우였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전화해서 직접 부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월 5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산업금 130만 원 내고 나면 순수익이 420만 원쯤 남았습니다. 유류비, 식비 빼면 실제 가져가는 돈은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 수입 합치면 월 450만 원이었습니다. 큰애는 취업했고 둘째는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거의 갚아갔습니다. 65세까지만 일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중국에서 이상한 폐렴이 번진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처음엔 남의 일 같았습니다. 2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고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퇴근 승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아침 시간대가 텅 비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밤이었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걸리면서 회식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승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월 한 달 매출이 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소의 절반이었습니다. 산업금 130만 원 내고 나면 17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류비, 식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회사에 산업금을 깎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장님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4월에는 더 떨어져서 25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산업금 내고 나면 12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 대금을 처음으로 연체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시간 일해서 월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평균 수입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소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25년 가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아내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60세 나이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백신이 나오려면 1년은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 기사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지원은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받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차고지에 모이면 푸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번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곧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1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무렵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초반 김 기사가 가장 먼저 그만두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월급이 28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택시보다 안정적이고 수입도 더 많았습니다. 40대 후반 이 기사는 배달 라이더로 전환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면 300만 원은 번다고 했습니다. 날씨 안 좋으면 더 번다고 했습니다. 3월, 4월을 지나면서 동료들이 계속 떠났습니다. 택배, 배달, 물류센터로 흩어졌습니다. 85대. 회사에서 실제 운행하는 차량이 60대로 줄었습니다. 25대가 차고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고지에 나가면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빼곡히 줄지어 있던 차들이 이제는 3분의 1이 비어 있었습니다. 10년, 15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회사는 신규 기사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가끔 면접 보러 오는 사람도 대부분 70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택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이나 택배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기사들도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저처럼 오래 일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로 옮기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차고지에서 만나면 쓸쓸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2021년 상반기 월 평균 수입은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았던 돈을 하나씩 해지하면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6월쯤 사장님이 전체 기사를 모았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85대 중 25대가 쉬고 있고 월 적자가 3천만 원씩 난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버텨달라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9월에 4차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계속된 상황에 체력도 정신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2021년 한 해 월 평균 수입은 170만 원 정도였습니다. 25년 택시 생활에서 가장 적은 수입이었습니다. 그해 말 회사에 남은 기사는 50명 정도였습니다. 85대 중 35대만 운행하고 50대는 차고에 방치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45년 만에 택시 부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매일 일할 수 있으니 수입이 늘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하루씩 쉬어야 했습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엔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부재가 해제되면 매일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정부는 심야 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재를 푼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택시 잡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월부터 부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나가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개인 택시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에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개인 택시 기사들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점이었습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밤에 일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야간 운전이 위험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낮 시간대만 택시가 넘쳐났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운행하고 밤에는 쉬는 거였습니다. 낮엔 택시가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손님 내려주면 바로 다음 손님을 태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분, 1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신호등에서 기다릴 때 앞뒤로 택시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가 늘면서 법인 택시 경쟁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승객들은 개인 택시를 더 선호했습니다. 법인 택시 타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월, 4월을 지나면서 제 수입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부재가 해제되어서 매일 일했지만 수입은 월 1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일했는데 수입은 줄어든 거였습니다. 정부 정책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야 부족을 해결하려고 부재를 풀었지만 실제로는 난만 넘쳐났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월 평균 수입은 140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부재, 해제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거였습니다.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카드 연체가 계속되었고 관리비도 밀렸습니다.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택시를 계속해야 하는지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지. 하지만 60세 나이에 다른 일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5년 경력을 포기하기도
아까웠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는데 승객은 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차고지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85대 중에서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25대 뿐이었습니다. 60대가 차고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70%가 쉬고 있는 거였습니다. 먼지 쌓인 택시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매일 거리를 누비던 차들이 이제는 폐차 직전 쇳덩이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님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전체 기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회사가 이렇게 끝나다니. 남은 기사는 3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저처럼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통계를 접했습니다. 전국 법인 택시 가동률이 30%대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택시 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였습니다. 3월에는 제 몸에도 이상이 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직업병이라고 했습니다. 운전 시간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 시간을 줄이면 수입이 더 줄어듭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4월, 5월을 지나면서 월 수입은 120만 원 수준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하루 취비 시간 운전에서 겨우 120만 원이었습니다. 시간당 계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25년 경력 베테랑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7월에 회사에서 공식 통지를 받았습니다. 8월 말로 폐업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거나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30년, 20년씩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60대 나이에 새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면허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8월 말 회사는 공식 폐업했습니다. 85대 규모 법인 택시 회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날 차고지에 모인 기사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회사가 이렇게 끝나는 걸 보는 게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택시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면허 반납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으니 면허 반납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갔습니다. 어차피 계속하기 어려우니 반납하고 보상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함정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시장 가격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법인 택시 기사인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면허는 회사 것이었으니까요. 반납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다시는 택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영구적으로 산업을 떠나야 했습니다. 25년 경력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개인 택시로 전환할 수도 없었습니다. 면허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60세 나이에 1억 빚을 지고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설령 받는다 해도 갚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9월에는 택시 단체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조합이나 연합회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산업이 무너지는데 우리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11월에는 택시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25년 경력을 이렇게 접어야 하나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새해를 맞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60세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여러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배달, 그중에서 배달 라이더를 선택했습니다. 운전 경력을 살릴 수 있고 수입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월 초 배달 플랫폼에 등록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중고 오토바이를 150만 원에 샀습니다. 25년 프로 택시기사에서 배달 라이더로 전락한 기분이었습니다. 첫 배달을 나간 날이 기억납니다. 2월 중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60세 나이에 음식을 배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배달을 끝내고 2,500원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큰 돈을 다뤘는데 이제는 2,500원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고 배달 루트도 잘 몰랐습니다. 길을 헤매는 이유도 많았습니다. 25년 동안 서울 골목을 다녔지만 오토바이로 다니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겨울 추위도 힘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택시 안은 따뜻했는데 이제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택시보다 나았습니다. 하루 시시간이라면 1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택시할 때보다 10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수입이 늘어나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3월, 4월을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배달 루트도 파악되었고 오토바이 운전 실력도 늘었습니다. 손님들이 빠르다고 칭찬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택시기사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자존심은 상했습니다. 배달 대기 장소에서 젊은 라이더들 사이에 있으면 위축되었습니다. 저 나이에 배달한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존심 따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살아야 했습니다. 5월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건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택시 안에는 에어컨이라도 있었는데 땀을 흘리며 배달하는 게 60세 몸에는 힘들었습니다. 6월에는 동료 택시기사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배달이나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프로 택시기사였는데 이제는 배달과 택배로 전락한 거였습니다. 택시 시대가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저는 여전히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250만 원을 벌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25년 택시 생활을 정리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정부 정책을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재, 해제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현장을 모릅니다. 개인 택시 기사들이 대부분 고령자라는 사실, 밤엔 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낮만 포화되고 밤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택시 산업은 자유주행 승차, 공유 대중교통 발달로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버로 인해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80% 폭락했습니다. 한국만 유독 면허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현재만 보고 판단하면 낭패를 봅니다. 한 가지 기술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택시 운전만 했습니다. 다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택시 산업이 무너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60세 나이에 배달 라이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여러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체력적 한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60세가 되니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목 통증, 어깨 결림, 온몸이 아팠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12시간 운전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체력적 측면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택시 수입에만 의존했습니다. 다른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택시 수입이 급감했을 때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부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변화에 적응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25년 경력이 아까워서 택시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더 일찍 다른 일로 전환했다면 덜 힘들었을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면 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택시 산업은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촉발제였지만 근본 원인은 과잉 공급, 고령화, 대중교통 발달, 승차, 공유, 확대입니다. 전국적으로 70%의 법인 택시가 쉬고 있습니다. 현직 택시기사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준비하세요. 택시 산업은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절대 택시 산업에 뛰어들지 마세요. 개인 택시 면허다 비싸다고 해서 좋은 투자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면허 가격이 비싸다고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오후
아내와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택시로 지나다니던 길을 걸어서 다니니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다고. 돈은 적게 벌어도 당신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다고. 택시할 때는 매일 걱정이었다고. 아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걱정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버텨준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돌이켜보니 1억 원 넘는 개인 택시 면허 가격에 현혹되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면허가 비싸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좋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잉 공급으로 수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도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매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도 가끔 배달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의 크기나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큰 실수를 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성공보다는 꾸준한 평범함이, 큰 모험보다는 작은 안정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읽고 과잉 공급 리스크를 피하고 체력적 한계를 고려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면허가 1억 원이라고 해서 1억 원어치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건강과 작은 행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